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보고서랑 발표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같은 한국 브랜드가 뭘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중국 시장과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중국 경제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인 기회, 또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2025년 중국 경제의 큰 그림, 키워드는 뭘까요? 작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인가요? 네, 확실히 그 무게중심이 좀 이동했어요. 핵심은 안정 속 성장, 그리고 전환 속 재건,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이 기술 혁신을 제일 앞에 내세웠다면 2025년은 내수, 특히 그 소비 진작, 이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요. 물론 산업 고도화나 기술 자립도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요. 당장의 성장 동력을 내수에서 차리려는 거죠. 5% 내외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다소 도전적인 수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를 강조하는군요. 소비를 늘리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나요? 여기서 한국 브랜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소비를 이제 주축으로 삼겠다면서 소비 확대 20개 조치, 이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낡은 가전이나 자동차를 새 것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는 정책 있잖아요. 이걸 확대하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 같은 플랫폼 경제를 더 활성화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한국 브랜드에게는 꽤 좋은 소식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에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친환경, 혹은 좀 혁신적인 기능이 담긴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고령층을 타겟으로 한 건강 관련 제품들, 가전, 식품, 뷰티, 컨텐츠, 이런 분야가 유망해 보입니다. 준비 방안,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정책 시기하고 내용을 잘 파악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고요. 틱톡, 그러니까 중국의 더윈이죠. 더윈이나 콰이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전략,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중요하죠. 네, 그렇죠. 다만 그 중국 내 소득 격차나 부동산 문제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요, 이게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효과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회 속에서도 신중함은 필요하겠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요즘 중국 정책 이야기하면 신형 생산력이라는 말이 꼭 나오던데 이건 정확히 뭔가요?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첨단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성장 엔진,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인프라스 투자 중심 성장, 여기서 좀 벗어나서요.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핵심 기술에서 자립도를 높이는 게 목표죠. 특히 그 AI 플러스 정책이라고 해서 AI 기술을 제조업, 의료, 금융, 이런 다양한 산업에 빠르게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기술 중심 성장 전략이군요. 이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가 협력하거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위협이 될까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AI나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는요, 중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공동 R&D를 진행하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하이는 AI하고 바이오, 또 광둥성은 전기차하고 배터리,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게 다르니까요. 지역별 산업 육성 계획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회 모색? 지역별로 다르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대응 방안. 중국의 그 빠른 기술 추격과 특정 분야의 과잉 투자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협입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적으로 집중하는 AI, 양자 컴퓨팅, 그리고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저고도 경제 분야 있잖아요. 여기서 기술 우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정말 절실합니다. 중국의 설비 투자나 수출 동향을 면밀히 뒤시하면서 우리 전략을 계속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어떤가요? 문을 좀 더 열겠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정책적으로는 개방을 확대하려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 이걸 축소하고 특히 제조업 분야의 문턱을 낮추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죠. 과거처럼 자국 산업 보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첨단 기술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정책 신호 자체는 긍정적이네요. 근데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하고 투자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요. 단순히 정책 발표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실제 경영 환경이나 규제 투명성 같은 투자 매력도 자체를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보다는요, 각 지방정부가 내놓는 구체적인 산업 육성 계획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과 연계해서 협력 기회를 타진하는 것이 한국 브랜드에게는 더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025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이게 한국 브랜드에 미칠 영향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내수 소비 진작과 신형 생산력이라는 기술 혁신, 이걸 통해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라는 내용 외에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파트너인 골든에이지 인터내셔널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중국 시장과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은 뉴스레터도 발송하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중국의 신형 생산력 육성 전략이 지금 청취자분께서 속하신 산업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